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욕조는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 탓에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변호사 연결해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집단 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혐의를 네, 고소하신 겁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 아기 욕조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우리 허용 기준치의 615.5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KC 인증이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마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KC 인증 표시를 한 제조 및 유통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경법 위반 사기 및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산자부 안전성 조사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612.5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네. 이러한 이유는 아마 제조 및 유통한 업체들이 KC 인증을 받았을 당시에 사용한 원료와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료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 추정됩니다. 변호사님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욕조를 사용해서 아이를 목욕시킨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이상 반응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 제가 이 사건 아기 욕조로 우리 아기를 시키는 동안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피부 질환이 종종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아기 욕조의 문제점이 산자부를 통해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증상이 이 사건 아기 욕조를 사용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의심조차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리콜 조치로 인해서 이 사건 아기 욕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는 당시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아기 욕조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럼 이번 사건을 맡게 되신 계기도 그러니까 네.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네.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소송 대리인단을 모집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소송인단에 3,000명 정도 피해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혹시 욕조 사용 후에 어떤 피해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욕조의 사용층의 신생아들의 경우 너무 어린 탓에 간과 신장 등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피해자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각종 피부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가장 많았고요. 일부 피해자분들에게서는 신장과 관련된 신우염 등의 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 목욕시킬 때 네. 엄마 아빠도 같이 그 욕조에 있는 물에 손을 담그면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모는 그런 증상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일부 피해자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사건 욕조로 이제 목욕시켰던 아버님 또는 어머님의 손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욕조를 사용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이 손 피부에서 붉어지는 등의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 사건 아기 욕조가 간과 신장 등 이외에 어떤 피부 질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송인단에는 3,00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네. 실제 피해자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 사건 아기 욕조는 국민 아기 욕조로 불렸을 만큼 대부분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구입하셔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피해자의 숫자나 그 규모 그리고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더 피해자들이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사실 오늘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추가로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수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저와 아내는 법조인 부부입니다. 저와 아내 모두 우리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이자 그리고 법조인이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 사건 아기옥조로 아기를 직접 시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우리 아기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 아기를 대리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공익 소송,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최근에 온전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혹여 아기들의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할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비용 부담도 없이 이 사건 소송에 참여토록 하고 싶었고 이러한 공익소송 제기로 인해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은 저희 로펌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아기 욕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험성 때문에 유럽, 미국에서는 그런 특히 아기용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총 함유량이 0.1%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제품은 이런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사건 제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플라스틱에는 이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피해 증상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피해 규명을 위한 어떤 시험 조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된 욕조에는 국가 통합 인증 캐시마크가 네. 붙어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캐시마크가 있으니까 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네.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캐시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자체가 이 사건 아기욕조를 제조 및 유통한 업체들이 캐시 인증을 받을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했다가 그 이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원료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그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는 게 확인이 혹시 됐습니까? 의도적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다른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체에서 게시한 사과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걸 미처 양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원료가 이렇게 바뀐 거를 그리고 이 해당 원료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점에 비춰보았을 때는 당초에 인증받았을 당시에 사용한 원료와 이후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원료가 달랐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금 다양한 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인해서 네.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지금 미쳤다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 인과관계를 또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산자부를 통해서 밝혀진 건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해하다는 점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해하다는 점을 넘어서 이 유해 화학 물질이 정말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신체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피해 규명을 위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서 시험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점이 밝혀져야 피해자분들께서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욕조의 판매처 다이소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다이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분께서 다이소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소 사건에 병합돼서 함께 다이소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다이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경찰이 어떤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소한 혐의 자체가 특경법 위반 사기 그리고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 확인을 위해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된 욕조 제품 이게 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하는 가족회사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하는 가족회사입니다. 이러한 가족회사인 점에 비춰보면 통상 이 지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모해서 이제 이 사건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KC 인증 표시를 해서 제조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어떤 거짓으로 KC 인증을 표시한 데에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요, 제조사나 유통사, 판매처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그쪽에서 연락을 해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제기하신다는 네. 얘기는 뭐죠? 우선 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에 앞서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을 하면 이때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원고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는 소비자원 내부에 어떤 이런 관련 부서에서 피해 규명을 위한 시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시험 연구를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이번에 경찰이 네. 고소하신 게 형사 고소만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진행한 건 총 3가지입니다. 네. 이 오늘 제기한 형사 고소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게 2번째고요. 네. 3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소송 인단에 포함된 3,000명의 경우에 네. 만약에 이번 그 욕조를 사용하면서 피해 입은 것 그걸 네. 개개인이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기욕조 사용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현재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피해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의뢰한 상태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께서 해당 조사 결과를 원용해서 어떤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 부분은. 네, 형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런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명에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입증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험난한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네. 소송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익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매진 드래곤스의 Warriors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